안녕하세요. 1월 22일 관심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 마감 상황 보시면요. 다우지수가 1.05%, 나스닥은 1.7%, S&P 500은 1.23%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는요,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못했고, 오히려 상승폭을 좀 줄여가면서 마감을 했는데, 미 증시가 오히려 좀 급등을 해주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일단 갭상승 출발 예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중에서 이제 좀 강하게 올라왔었던 업종들 한번 좀 체크해 볼 텐데요. 일단 대부분 종목 업종들이 좀 상승을 했지만 오히려 좀 헬스케어 쪽은 좀 소폭의 조정을 좀 받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소폭의 상승 나와줬고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4%, 그리고 AMD가 7%, 그리고 구글이 2%, 메타가 1.95% 정도 상승 나왔고요. 아마존과 테슬라 역시도 소폭의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흐름은 다 괜찮은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좀 상대적으로 좀 못 올라간 게 있어요. 미국 증시 대비해서 일단 거기에 따른 부분인데 환율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1300 지금 40원 이 정도에서 좀 마감을 했는데 1320원 정도로 좀 마감해야지 어느 정도는 좀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당분간 1340원 그리고 1320원 구간 정도의 박스권이 예상이 좀 됩니다. 환율이 좀 떨어진다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좀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자, 그리고 실시간 선물 가격 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소폭의 상승했고, 원유 같은 경우는 소폭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홍해 관련 리스크 때문에 곡물 가격이라든지 이제 원자재 이런 유가 상승이 좀 많이 나올 것이다 그랬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7%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연일 하락폭이 좀 커요. 그래서 천연가스 관련주들은 쉽게 좀 반등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흐름상으로 봤었을 때 최근에 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죠. 그래서 천연가스가 원래 좀 이런 변동성이 좀 큽니다. 선물 가격 중에서도. 그래서 일단 바닥권에서 일단 올라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일단은 반등이 좀 많이 올라와야지 관련주가 많이 상승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곡물 가격까지도 한번 좀 잠깐 체크해 보면요. 곡물 가격은 그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역시나 곡물 관련주들도 신성월지수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왔는데 실제로 올라가는 곡물 가격은 없다. 대부분 이제 옥수수라든지 대두 이쪽을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소맥 이런 쪽으로 가격 상승이 좀 많이 나와야지만 또 관련주가 실제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눈에 띄는 큰 상승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코인 가격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코인 가격 역시도 좀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일단 비트코인 5,800만원 부근에서 여전히 좀 거래가 좀 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솔라나라든지 도지코인이 좀 올라오긴 했었는데 도지코인이 올라갔었던 이유는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 X를 가지고 있죠. 예전에 트위터였는데 여기 이제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좀 적용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도지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관련 코인으로 좀 상승이 좀 나왔어요. 근데 추가적인 내용은 더 나온 게 없어서 일단은 상승한 이후에 한 번 더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다른 코인들도 이더리움까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더리움도 상승한 이후에 일단 기간 조정을 좀 거치고 있어요. 일단 이더리움이 좀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 비트코인이 좀 올라와 줘야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더리움 비트코인 ETF 상장한 이후에 지금 차익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그 물량을 다 받아내고 있어요. 거래대금이
엄청 들어가고 있는데 300억 이상 뭐 좀 들어왔고 은 ETF의 거래 대금을 좀 넘어섰다. 그런 기사 내용도 있습니다. 한동안 좀 기간 조정이 더 나올 수 있겠지만 천천히라도 다시 한번 비트코인은 고점을 넘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좀 희망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고 관련 관심 있게 보실 뉴스 한번 좀 말씀 좀 드리면 미증시는 S&P 500 지수 2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우리나라는 진짜 환율이 좀 문제다. 그래서 1,300원에서 1,350원, 저는 좀 짧게 봐서 1,340에서 1,320 정도로 좀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코스피 2,500선 자리가 일단 저항선 자리로 좀 잡히는데 이런 자리를 뚫었을 때 아침에 이제 갭으로 뚫을지 아니면 장중에 뚫을지는 봐야겠는데 그런 자리를 뚫었을 때 지지가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로는요, 한동훈 전 장관 AI 혁신 정치와 제도로 뒷받침하겠다. 그래서 이제 19일날 더존 비즈원을 방문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AI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하는데 AI라고 답을 알겠습니까? 어쨌든 AI 쪽으로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와 더불어서 가장 핫한 테마죠. 그래서 이런 반도체 업종들 한번 AI 반도체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인스웨이브 시스템, 폴라리스 오픽스, 줌 인터넷, 한글과 컴퓨터, 도전 비즈원, 솔트룩스 시간외로 조금씩 다 올랐습니다. 인스웨이브 시스템은 일단 예전에 한동훈 장관의 이민자법 관련해서 좀 상승이 좀 나왔었던 종목인데 이렇게 급등 나온 이후에 좀 상승세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 종목을 제가 방송에서 히든 종목으로 좀 드렸던 종목인데 금요일날 5시 방송에서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시간 내로 올라가지고 한 6% 정도 올랐습니다. 미리 좀 드렸을 걸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일단 월요일날 요거는 한번 추가적인 상승 한번 또 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장중에라든지 아니면 시초가 부근이라든지 일단 직전에 3만원 자리가 이제 저항대이기 때문에 요 전에선 한번 좀 공략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여전히 신고가 자리죠. 요런 자리를 일단 또 다시 한번 뚫어줄 것 같아요. 지금 시간외로 7,780원인데 7,720원이 고점이기 때문에 시가 자리를 뚫어주고 가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노려볼 수 있죠. 신고가이기 때문에. 근데 장기로 끌고 가는 거는 신규 매수자분들은 좀 조심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줌인터넷 줌인터넷도 지금 시간내로는 5.6% 정도 상승 나왔습니다. 거래 대금이 없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이런 저항대 자리를 갭으로 뚫고 가는 건 좀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좀 고점 자리에서 차익 실현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윗꼬리를 많이 달고 있기 때문에 갭 두고 나서 이제 윗꼬리 달았을 때 이제 양봉으로 이렇게 솟았을 때는 차익 실현 나올 수 있으니까 상승 나왔을 때 익절 라인을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더존 비즈원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시간 내로는 한 2.3% 정도 상승이 좀 나왔고요. 역시나 좀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따라가실 때는 일단 단기 트레이딩 관점 보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좀 조정 시에 눌림을 좀 주거나 21선 자리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눌림목 자리를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거래대금이 금요일날도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고점에서 따라갈 때는 항상 차익 실현을 좀 어느 정도 해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솔트룩스는 시간 내로는 한 1.8% 정도 상승 나왔고 아마 이 전 35,000원 자리 요런 자리가 저항대 자리가 될 텐데 일단 대장주는 아니에요. 여기 내용상으로는 솔트룩스를 방문했다라고 했으면 대부분 이런 관련된 종목이 좀 급등을 하기 마련인데 시총이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단 상한가 못 들어갔습니다. 시간 외로 좀 흐름이 좋았었던 건 인스웨이브 시스템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줌인터넷 정도까지 1, 2, 3등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른 종목들은 일단 좀
배제하고, 저는 뭐 인스웨이브 시스템을 좀 좋게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주에 한번 그 이민자 관련해서 뭐 포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한번 좀 엮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본다면은 인스웨이브 시스템, 예, 요거 좀 볼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예, 미친 AI 폰, 예, 제목부터 좀 자극적인데, 갤럭시 24 하루 만에 유튜브 영상 조회 1000만 뷰 돌파. 예, 이거는 뭐 우리나라 이제 그 테크 유튜버들의 이제 영상을 다 합친 건데, 뭐 가서 이제 리뷰를 한 걸 저도 봤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실시간 통역이죠. 온디바이스 AI를 적용한 실시간 통역 기능이고, 그 외에 뭐 상품을 드래그해서 바로 찾아주는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그 보정, 예, 그 사진 같은 거 이제 뭐 알아서 보정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뭐 글 요약해주는 것도 있었는데, 뭐 한 회의를 하는 걸 녹음을 해서, 그거를, 예, 뭐 텍스트화 한 다음에, 그걸 요약본까지 만들어주는, 예, 이런 기능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뭐, 유용한 기능이 좀 될 수 있는데, 뭐 저처럼 예, 그렇게 쓸 일이 없다, 뭐 통역도 할 필요 없고 회의가 없는, 예,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많은 기능을 쓸 것 같지는 않은데, 실제로 이제 많이 회의를 하고 일단 직장인 분들에게는, 예, 뭐 좋은 핸드폰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관련주 쪽을 좀 보면은, 예, 온디바이스 AI 쪽을 좀 보셔야겠죠. 그래서 제주 반도체, 가온칩스, 넥스트칩, 어버브 반도체, 리노공업, 네오셈 관련주들이 대부분 상승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뭐 최근에는 가는 종목들이 더 가기 때문에 뭐 한번 더 매매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 일단 여기서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 좀 드릴 텐데,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일단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5,000원대부터 상승이 나와서 지금 26,000원, 27,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5배 이상 올랐는데, 시간 내로도 올랐고, 뭐 거래 대금도 좀 많이 터졌기 때문에 뭐 한 번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뭐 저는 뭐 여기서 더 매수를 따라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네요. 뭐 언제든지 조정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온칩스, 예, 일단 이런 저항대 자리를 갭으로 뚫었다는 거, 일단 조금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고, 일단 시가 자리가, 예, 유지가 된다면은, 예,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도, 예, 일단 흐름은 좀 괜찮기 때문에, 예, 가온칩스를 한번 또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넥스트칩, 넥스트칩은 일단 뭐 좀 빠지는 모습이라서 추세가 좀, 예, 이런 바닥권을 확인하고 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노리시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버브 반도체, 예, 역시나 상승 이후에 좀 조정, 이렇게 좀 조정받은 종목들은 바닥에서 이런 눌림목에서 딱 잡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딛고 올라가는지, 예, 하방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고 반등 시에 매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버브 반도체도 한번 지금 분봉으로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분봉상으로 봤었을 때 일단 하단에 대한 지지는 한번 좀 확인을 했죠. 예전에 직전에 저항대 라인을 보게 되면은 요런 구간이거든요. 요런 자리들이 이제 저항 구간인데, 요런 자리를 이제 딛고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요런 자리가 예전에 이제, 예, 저항대 자리였는데, 요 자리가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지하지 못하고 좀 밀렸죠. 그렇게 됐었을 때 여기는 또 저항대 라인을 다시 또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저항대가 12,500원 정도까지 될 텐데, 요 구간을 일단은, 예, 뚫어주고 나서 안착되는지 보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런 자리가 지지가 돼서 올라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요런 또 지지 라인을 이제 손절가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일단 어버브 반도체도 일단 상승폭이 좀 컸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등 자리는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대. 일단 12,500원 정도를 지지하는지 보고 매매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노공업, 그리고 네오셈, 예, 이렇게 있는데, 네오셈도, 예, 최근 흐름이 좀 좋았죠. 근데 이게 분봉상으로 보면 되게 좀 지저분한 움직임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대응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흔드는 게 좀 있기 때문에 대응은 좀 쉽지는 않고, 일단 매매를 하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일단 짧은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역시나 이렇게 11,500원 단기적으로 저항대 라인 이런 데 자리를 뚫어주게 되면은 돌파 매매 관점으로 보실 수는 있는데 이게 좀 위아래로 많이 흔들었고 이렇게 시대가 좀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물려있는 물량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다 소화해야지 이걸 뚫어주고는 흐름이 좀 나올 텐데 일단은 요 12,000원 구간까지도 저항대 라인이기 때문에 나는 좀 확실하게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2,000원 자리를 일단 뚫어줄 때 그런 때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뉴욕 증시 기술주 후제 일제히 상승, 엔비디아 4.17% 상승.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인텔, AMD 뭐 다 상승이 좀 나왔고 TSMC도 실적 발표 이후에 흐름이 좀 괜찮았죠. 지난해 쌓은 재고가 줄어들 것이란 기대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반도체 상장 지수 펀드 3% 정도 뛰었다. 그래서 엔비디아 관련주 쪽이 C랩과 MD스테크, 이스페타시스가 있습니다. C랩도 일단 저점에서 또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 종목 시총이 좀 작아요. 700억 정도라서 뭐 그렇게 저는 썩 좋아하진 않는데 예전에 한번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던 때가 있어요. 한번 끼를 좀 부린 적이 있는데 그런 시세가 한번 좀 나와주지. 일단 이렇게 좀 튀기 전에 거래 대금이 좀 크게 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 대금이 좀 증가하는지를 좀 봐야 돼요. 여기서는 지나고 나서 좀 튄 건데 항상 상승하기 전에 지금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튀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좀 안 나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거래 대금이 좀 증가하면서 이런 저항대 자리를 뚫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한번 비슷한 이슈로 올랐었기 때문에 예전에 한번 이 엔비디아 관련주 쪽으로 한번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두 번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세는 좀 크진 않을 것 같고 여기 전고점 정도까지는 노려볼 수 있을 시세를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D스테크 역시나 좀 차트는 비슷하죠. 일단 저항대 자리 좀 다시 올라왔는데 이런 자리 뚫었을 때 시세가 또 나올지 거래 대금으로 봤었을 때는 MD스테크가 더 좋긴 합니다.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예전에는 뭐 한미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하고 같이 이오테크닉스 해서 HBM 쪽으로 좀 이슈가 돼서 상승이 좀 잘 나왔는데 지금은 그런 시세가 좀 잘 안 나오죠. HBM 쪽보다는 온디바이스 쪽이나 뭐 CXL 쪽으로 많이 상승이 좀 나와주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렇게 바닥을 좀 확인하고 바닥 자리를 확인한 이후에 오히려 이제 상승한 뚫어주는 자리에서 요런 자리에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다. 이런 박스권 자리를 뚫어주고 나서 공략해도 늦지 않아요. 충분히 먹을 자리에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 이제 하방으로 뚫렸을 때는 물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최소한 뭐 매매 관점으로 보시더라도 21선 자리가 안착되는지 그걸 보고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은요. 애플의 비전 프로, 미국 사전 물량 품귀다, 공급 부족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500만원, 한 480만원 정도라고 했는데 거기에 뭐 부가세가 붙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500만원 정도 하는 이 XR 기계가 요게 일단 초판 물량 같은 경우는 원체 좀 적게 풀려서 뭐 공장 자체에서 생산을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품귀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데 얼리어답터 같은 경우에는 한번 뭐 쓰고 싶겠죠. 그리고 뭐 미국에서 이제 유튜버 얘네들도 이제 유튜버가 있고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이걸 한 번씩 써보고 뭐 좋은 컨텐츠가 될 수 있으니까 한 번씩은 다 써보고 싶겠죠. 근데 약간 좀 무겁다라는 평이 좀 강한데 뭐 오래 쓰는 게 아니라면은 한번 좀 써보고 뭐 어떤 활용도가 있을지 그런 것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저도 일단은 뭐 이런 제품이 나왔을 때 직접 사보진 못하더라도 한번 써본 사람들의 후기 이런 걸 한번 좀 체크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드웨어 쪽으로는 우리나라 제품의 좀 부품이 많이 좀 들어가진 않고 대부분 일본하고 중국
제품에 부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 소프트웨어 쪽,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대부분 관련주로 좀 엮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정보통신, 자이언트 스텝, 포바이포, MP 맥스트 이런 종목들이 관련주로 엮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좀 많이 나왔죠. 조정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잘 조정이 안 나왔고, 금요일 날은 일단 음봉으로 좀 마감을 좀 했어요. 그래서 뭐 눌림목을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자이언트 스텝도 이렇게 좀 눌림목 이후에 좀 반등 나왔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한 번 더 나올지, 일단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진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4x4 역시도 흐름은 좀 좋습니다. 이런 저항대 자리가 뚫었기 때문에 역시나 아직 올라갈 자리는 더 있어요. 아직 뭐 저점에서 이제 막 올라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만원대에서부터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도 좀 긍정적인 자리로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갭이 좀 뜨거나 이랬을 때는 지금 찰실은 나올 수 있는데 1% 정도밖에 안 떴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 번 더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MP 그리고 맥스트 이런 종목들 차트 다 비슷하게 좀 보이죠. 차트 다 비슷하게 보이고, MP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고점 대비해서도 많이 조정받았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MP나 맥스트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이 중에서 이제 상승률 좋은 종목이라든지 거래 대금이 좀 아침에 많이 들어오는 종목을 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황주호 한수원 타장이 체코에서 신규 원전 직접 세일즈한다. 원전 테마 중에서 가장 핫한 테마가 좀 될 수 있는 이슈가 좀 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체코나 폴란드 쪽 신규 원전 세일 재매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에 뭐 460조인가요? 뭐 투입한다라고 했는데 640조였나요?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관련해서 이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원전을 더 지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AI 시대에서는 뭐 전기를 좀 많이 잡아먹는다고 해요. 반도체에서 전기를 좀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일단 뭐 원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친환경 쪽으로 간다고 해서 화석연료 쪽보다는 일단 원전 쪽으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원전주들이 원래 윤석열 정부에서는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테마로 봤는데, 뭐 아직까지 원전주가 크게 이슈가 된 적은 많이 없어요. 근데 이번이 아마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올해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원전 테마로서는 이제 간다면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저점에서 반등 신호가 좀 나와주긴 합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G2파워나 한신기계, 뭐 BHI, 한전기술 외에 원전 테마 종목들은 더 많은데, 제가 이제 평소 주로 보는 종목들 위주로 좀 뽑아봤어요. 그래서 G2파워 같은 경우는 금요일에 좀 시세가 나왔습니다. 바닥권, 제가 바닥권을 참 잘 다지는 종목이다라고 많이 설명드렸는데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바닥권을 잘 지지해주고 가는 건 좋은데, 여기서 이제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까 항상 시간이 좀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좀 이 만원대 자리를 뚫어준다면은 최소 이제 직전 고점 13,000원 부근 정도까지는 한번 기다려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봅니다. 올해 한번 뭐 이렇게 큰 시세는 아니더라도 좀 어느 정도 슈팅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업종과 테마다. 그래서 원전 쪽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신기계도 역시나 좀 길게 보는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이렇게 시세가 좀 잘 나올 때가 있거든요. 역시나 지금 원전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내용이 좀 더 나와야 되니까 일단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BHI 그리고 한전기술까지 지금 뭐 12월 11월 해서 좀 계속 올라가 주고 있어요. 저 좀 다지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일단 뭐 가장 선호하는 자주 매매했었던 종목들도 이제 G2파워이기 때문에 G2파워를 가장
탑픽 종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신기계라든지 BHI도 가끔 대장주 역할을 좀 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뉴스를 좀 어느 정도 정리해서 말씀 좀 드렸는데, 다 비슷비슷한 지난주에 나왔었던 종목들과 테마가 좀 돌고 도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해지 테마성으로 볼 수 있는 뭐 천연가스 관련주라든지 뭐 식량 관련주, 그리고 원유 관련주들, 그리고 방산주도 될 수 있는데, 그런 쪽은 일단 지수가 좀 빠졌을 때 상승할 수 있거든요.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아침에 좀 갭이 좀 뜰 텐데, 그 갭 뜨고 나서 좀 흐름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지수가 상승할 때는 대부분 종목들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뚜렷하게 한쪽 종목이 좀 강하게 가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대부분 종목들이 뭐 완만하게 상승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이렇게 됐었을 때 좀 재미없는 시장은 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좀 급등주를 좀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급등이 좀 잘 안 나와서 오히려 좀 단타치기는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시장에서 좀 많은 종목들이 상승이 나와서 첫날 같은 경우는 좀 한 주의 첫 날인데 편안하게 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한 주 시작인데 다들 또 성공 투자하시고, 저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좀 도움 되셨으면은 구독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